특징 1편. 보통 모든 소설의 앞부분만 읽는다면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의 앞부분은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어서 자신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첫 부분은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길 빈다. 내 이야기는 나의 물음에서 시작하니까. 연기를 잘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들어야 할 말이며 듣고 있는 말이다. 듣고 있는데 굳이 왜 말을 하냐면 나에게는 다른 의미의 연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연기를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계속되는 생각들의 계산이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감정이 없다. 한 연구에서는 감정의 뇌 영역이 지식의 뇌 영역의 태아 형성 과정 시 흡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살아온 것도 특별하겠지, 물론이다. 난고하다. 이유는 모른다. 그러곤 병원에 보내져 검사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내용이 자동차가 한 호숫가를 달리는 것으로 기억난다. 당연히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자 한 방에 계속 갇혀 있던 걸로 기억난다. 가끔 산책을 나갔을 뿐 생명 활동에만 지장 없을 정도로 감금되었다. 그리고선 계속되는 검사의 실험들로 나의 유아기는 채워졌다. 앞서 말한 한 연구가 이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난 어떤 연유에서인지 병원을 떠나고 싶었고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가끔씩 담당 교수는 나를 한 방에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었다. 컴퓨터 안에는 나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걸 쭉 다 읽어본 다음에 삭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잊혀지지 않아서 상관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구를 달아 인쇄하였다. 실험 대상자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도 깁스를 부착했으니 안심하시고 길을 찾게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병원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진짜로 깁스가 달려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병원에서 준 그 환자복은 산책할 때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옷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한 가족과 일행인 것처럼 따라가던 중 한 건물 앞에서 발각되고 말았다. 그때 나의 머리를 지나치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난다. 나는 왜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까? 그러고선 그 교수가 보여주었던 그 호숫가가 생각이 났다. 왜 기억났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진짜로 호숫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웬만한 건 다 기억하는데 그 호숫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건 무엇일까? 아무튼 거기서 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고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한 사람 이외에는 나의 절규를 듣지 못했던 것 같다. 최대한 납치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울음까지 터뜨렸지만 그 교수는 아마도 이름이 있는 교수였나 보다. 웅성거림에서 결론으로 들려온 건 교수님이 납치를 하겠냐. 아, 그냥 좀 조용히 들어가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가냐 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구해지는 것이 내 연기의 진짜 시작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호칭은 사장님, 그 바로 앞 건물이 연예계 건물 회사였던 것은 큰 축복이었을 것이다. 나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더니 멀뚱멀뚱 쳐다보는 군중들 앞에서 나를 건물로 데려가 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멈추자 한 말이 있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웠니? 나한테는 다 보여. 연기인 것이 말이야. 그렇다. 나는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내가 첫 부분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했던 나의 의문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무슨 말을 왜 하는가 였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분명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을 듯하다. 어떤 형식으로든. 물론 불쾌감이란 감정도 없어서 상관없다만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이것이다.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변화 같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어디로 왜 갈까? 금방 답이 나온다면 나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게 나의 의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만 이야기할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지도 많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렇게 난 그곳의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물론 난 그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났고 나이를 이야기 안 했구나. 병원을 나온 지 2년 만에 처음 작품을 하였다. 아마도 그때 사장님 딸과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주인공인 나의 아빠 여기 쫓겨난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 같다. 그러고 그 친구는 1년 정도마다 작품할 때 밖에 보지 못했다. 그 애는 평소에 말은 되게 없었고 촬영 전에 보면 바보라고 해도 될 것 같았지만 할 때에는 누구보다 잘 연기하던 애였다. 이름이 서예슬로 기억한다. 내 이름은 천수경이다. 조금 얼륜이 묻어나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그 교수가 지은 이름이다. 한자는 알려주지 않았었다. 그렇게 나는 그곳 숙소를 나오려고 숙소는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물론 이유는 사장님이 굳이 만들어서 그 학교에 진학시킨 것이지만 그 여자애랑 같이 특별 기숙사 학교에 갔다. 그러고 지금 나는 내 기숙사 방 침대에 앉아 있다. 둘러보면 한 방에 3명밖에 없는 것이 꽤 나쁘지 않았다. 그러고 내 과거는 끝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지금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분명히 여기서 오늘 할 말을 다 끝맺었다. 그리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나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며 평범한 아역 배우도 아니란 것을. 끝.